어느 평일 저녁. 아유, 일을 어째 집까지 다 날아가게 생겼다고? 너희 그럼 어디서 사니?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이 많이 심각한가 봐요. 공사하던 곳에서 화재가 일어나면서 손실이 크다고 하세요. 사람도 많이 다쳤고. 아니, 너희 아버지는 일을 어떻게 하셨길래 공사하다가 불이 다 나고 그래? 아버지가 일을 그렇게 하셨겠어요. 인재고 재해 같은 일인데요. 다 조사해 봤는데 진짜 운이 나빴다고 했어요. 공사장이 사람이 하나둘 손 닿는 게 아니라서 누구 실수인지 정확히 파악도 안 되고 해외 공사라서 그런지 더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나 봐요. 아이고, 못 살아. 내가 못 살아. 저가 덕 보고 살 줄 알았는데 덕은커녕 쫄딱 망해서 우리 아들 인생 망쳤네, 망쳤어. 엄마, 우선 회사에서 최대한 수습하고 있으니까요. 수습한다고 이게 되겠어? 소송이니 뭐니 해서 지면 알거지로 쫓겨나게 생겼다며. 아니, 너희 아버지는 뭐 대책을 마련해놓고 일을 저지르셔야지. 이게 뭐니? 어허, 이 사람 말 조심해. 그리고 사돈이 지금 제일 힘드시겠지. 내가 우선은 집은 넘어가는 게 확실한 거냐? 네, 그럴 것 같아요. 아이고, 집이라도 얼른 딸 몫으로 넘겨줄 것이지. 기어이 안 넘겨주더니 일을 이렇게 만드시네. 어머니, 그때 그건 세금이랑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 너희 아버지가 사업 벌리시는데 들어가는 돈 때문에 그거 못 해주시니까 조금 더 있다가 넘겨주시기로 했잖아. 무리하게 일을 벌리신 거야. 그러니까 일이 이렇게 되는 거지. 무리하게 추진하진 않았어요. 저도 옆에서 봤고. 에휴, 우선은 얘네 살 집은 있어야 할 것 같고, 우리 집으로 들이기엔 짐도 너무 많고, 얼마 전에 그 세입자 나간다고 하지 않았어? 그 빌라요? 그랬죠. 그럼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라. 좀 낡고 오래됐어도 이거 혼수도 다 비싼 건데 알고 정리하느니 그게 낫겠구나. 아니, 그 집을 얘네 주자고요? 쉿! 중에 따로 얘기하게. 마침 딱 거기 집 둘 다 빈다고 하니까 아버지랑 너희랑 하나씩 들어가서 살면 되겠구나.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허, 쉿. 예, 다은아. 너무 상심하지 말고 아버지도 잘 다독거려 드려라. 알았지? 아버님, 감사해요. 그래, 그래. 너무 의기소침할 거 없다. 기운 내려. 잠시 후. 아니, 지옥인에 들어오라고 하는 거 가진 그러다 치는데 사돈댁을 거기를 왜 들여요? 사돈댁은 알아서 살든 말든 두면 되지 왜 오지랖 피냐고요. 어이구, 사람이 나무를 보고 숲을 못 봐. 어차피 그 빌라 재개발은 확정이라서 분위기도 어수선해서 지금 나간다는 사람들 다음 세입자 구할 수 있어? 아니, 그건 그렇지만 잠깐 사시라고 하면 재개발 전까진 그래도 월세라도 내시겠지. 그러면 그 돈 받아서 그 집 대출 그림이라도 갚으면 이득이지 뭘 그러나. 그때 돼서 내쫓으면 그만이지. 들어온 사람이 나가란다고 나가겠어요? 아니, 아빠가 그럴 사람이야. 점점 떠는 사람이라 절대 강짜 부리고 버티고 안 나가고 그런 일 못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 그리고 니네네 부모님이 재개발 추진하는 건설사인데 상황 알면 보상금도 더 주실지 누가 알아. 우리야 이래저래 손해 안 보는 장사라고 알아. 음, 그러게. 생각해보니 또 그렇네요. 그래, 명의를 넘겨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우리 거 될 건데 뭐가 걱정인가? 월세는 슬쩍 지우기 통해서 흘려서 한 달에 50 정도씩 내라고 하면 지우개 살 집이랑 그 사돈 살 집이랑 대출금 다 대고 남지. 안 그래? 그러면 되겠네. 안 그래도 보증금 내주고 월세까지 없으면 대출금 어찌 내나 했는데. 저 왔어요. 왔니? 그래, 우리 아들 오늘 데이트 잘하고 왔어? 아, 몰라. 공주님 오늘도 뭐가 마음에 안 드는지 하루 종일 공주 대접 해줘도 툴툴대다 들어가셨어. 아, 지연이 만나고 싶다. 그 기집애 그냥 잊으라니까. 그 집은 집구석 뭐 아무것도 없잖아. 평범한 집 만나서 요즘 세상에 평생 그저 그렇게 살다 간다니까. 내가 어렵게 구한 선자리인데 그쪽에서도 너 마음에 들어하는데 좀 잘 맞춰봐.
까다롭기가 말도 못한다니까. 아주 공주님이여. 바둥둥 우리 공주님 소인이 받들어 모시죠 하고 다녀야 성에 차는 데라고. 그러면 모셔. 받들어 모시라고. 니네가 얼마나 복덩어린데 너는. 그렇게 생각하던 형수님도 회사 망해서 지금 오갈 것도 없다며. 사람 일 모르는 건데 뭘 그렇게 목을 매. 아, 진짜 만나고 오면 피곤하다고. 으이그, 다은이네는 해외로 사업 확장했다가 그런 거고, 그 집은 알짜배기로 작은 건물만 올리면서도 그렇게 잘 챙겨서 연 몇 억씩 버는 집이라니까. 내가 이번에 제대로 알아봤어. 그래, 우리가 그 재개발할 빌라도 왜 샀는데, 다 정보를 듣고 융자 최대한 받아서 산 건데, 잘해서 만나봐. 진짜 힘들게 연결했어. 참나, 무슨 팔려고 하는 심청이도 아니고 내가 우리 집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야 해. 너한테도 좋은 일이지 뭘 그러냐. 결혼해서 살다 보면 여자도 다 거기서 거기야. 그냥 돈 많고 뒷배 좋은 처가 얻는 게 최고다 이거야. 아휴, 진짜 아들 가지고 장사 한 번 했으면 됐지 두 번이나. 너희 형 결혼할 때 못 봤냐? 혼수에 예단에 그득그득해서 왔던 거. 우리는 해봐야 예물 좀 해준 게 단데도 별말 없었잖아. 부자라서 그런지 뭐 더 달라고 욕심도 없었고 너희 형도 척척 회사에 받아주고 잘 살았잖아. 아휴, 해외에서 사업한다고 할 때 말릴걸. 아휴, 하여튼 두 분 다 못 말리겠네요. 아무튼 나 피곤해. 들어가서 잘래. 야, 들어가자마자 미네한테 전화해. 잘 좀 하라니깐. 몇 주 뒤. 아빠 고생하셨어요. 그래도 빚이라도 많이 안 진 게 어디예요. 살면서 평생 모은 돈 다 날리고 나니까 허무하다 허무해. 기운 내세요. 그래도 지내실 곳은 마련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잘 생각해 봐야죠. 고맙네. 내가 사돈 댁에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저기 아버님이 먼저 말씀을 꺼내주셔서 말씀드리는데요. 사실은 부모님이 이 집을 빼시면서 월세가 비어서요. 대출금 낼 돈이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대출금? 아, 월세를 내달라 이 말인가? 아유, 그 정도 당연히 드려야지.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나? 뭐 보증금은 없는 거니까 한 달에 50 정도만 부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지금 당장 돈이 어디 있다고 50이나 달라고 해. 여기 원래 월세 30 정도 받았다고 하지 않았어? 다나 괜찮다. 알겠네. 나도 지금 여기저기 물어봐서 취직할 곳 알아보고 있으니까 염려 말게나. 그나저나 자네한테 미안해서 어떡하지? 자네도 실직해서. 뭐 저도 여기저기 이력서 넣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면접이 있어서 나가보겠습니다. 그래. 시간 많이 뺏어서 미안하네. 조심히 가게. 아빠가 뭐가 미안해. 잠깐 와서 지금 한 10분 앉았다 갔는데. 그리고 이 집 대출금 내가 알기로 한 달에 20도 안 나와. 50만 원 받으면 나머진 자기네가 받겠다 이거 아니야. 아빠 상황 뻔히 알면서 아빠한테 어떻게 월세를 내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도 이렇게 신경 써주시는 게 어디냐. 감사해야지. 우리가 결혼할 때 해준 게 얼만데. 결혼 전까지는 우리 며느리, 우리 복덩이 하시더니 아빠 사업 어려워지고 나서부터 날 얼마나... 나 그래도 이렇게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동네가 어떻든 우리가 이렇게 지내게 됐으니까 감사히 여기자. 네. 식사는 하셨어요? 며칠 새 얼굴이 반쪽이야. 아빠, 내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응? 됐어, 아빠 괜찮아. 그리고 너도 돈 아껴야지. 나 때문에 성서방 직장 잃어서 한 푼이 아쉬울 거 아니야. 나도 벌어. 요즘 회사에 일도 많이 들어오고 찾는 곳도 많아서 부족하지 않게 벌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하나, 아빠가 미안하다. 나 때문에 너가 시댁에서 기도 못 펴고 그럴까봐 걱정이야. 사람 있을 땐 귀하게 여기고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잘못이지. 됐어요. 얼른 가자. 삼계탕 먹을까? 저기 보니까 삼계탕집 있던데. 그래, 먹고 기운 내서 아버지가 다시 일어설게. 아직 아빠 안 죽었다.
아빠 거래처들 중에서도 아빠 돕겠다는 곳 아직 많아. 지금 시기가 안 좋고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아버지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아빠. 그래, 아빠 일어날 수 있어. 힘내셔야 해요. 알았죠? 이제 이웃주민이네. 아빠, 내가 자주 들여다볼 테니까 기운 내야 해요. 네, 고맙다, 다은아. 몇 달 뒤. 여보 왔어? 뭐 하느라고 이렇게 늦게 왔어? 깜짝아, 안 자고 기다렸어? 요즘 자주 늦네. 회식했어? 야근했지. 새로 들어간 회사가 힘들어서 그래. 적응도 해야 하고 사람들이랑도 친해져야지. 이 나이에 사회생활한다고 아주 죽겠다 죽겠어. 아유 진짜. 장인어른 회사나 멀쩡했으면 내가 이 고생은 안 했지. 무슨 말을. 아, 빨리 아무데나 벗어놓지 좀 마. 집안일 하나도 안 도와주면서. 어? 이게 뭐야? 여자 파운데이션 같은데? 이런 게 왜 옷깃을... 전엔 안 해도 뭐라고 안 했잖아. 솔직히 우리 엄마 아버지가 해주신 집에서 지냈는데 나한테 집안일까지 안 한다고 잔소리하는 건 아니지 않냐? 아 피곤하니까 건들지 마. 여보. 뭐야? 차 타고 다니니까 지하철이나 이런 곳에서 못 올 리는 없고 회사에서 이렇게 가깝게 닿을 일이... 설마 바람 피우고 있는 거야? 며칠 뒤 밤. 여보세요? 응. 차에다가 뭘 두어 내렸다고? 중요한 거야? 아니 그게 립스틱인데 신상이라 어렵게 구한 건데 자기 차에 있나 하고. 어디 뭐 차 시트 뒤로 빠졌나? 저번에 가방에서 물건 꺼내다가 뭐 떨어지는 것 같았거든. 그때 떨어졌나 싶어서. 알았어. 한번 찾아볼게. 피곤해. 아, 근데 이 여자는 어디 가서 집에도 없군. 어? 얘 전화 끊어봐. 자기야. 자기야? 뭐야? 야, 너 왜 남의 차를 뒤지고 있어? 이게 남의 차니? 내 차지? 너 바른 대로 말해. 여자 있지? 뭐라고? 여자는 무슨 헛소리야. 너 사람 이상하게 몰아가는 재주 있다. 이거 뭐야? 립스틱에 여자 립밤에 향수. 그리고 스타킹이 왜 여기 있니? 뭐? 아, 지난번에 올 나갔다고 봤더니 안 버렸나 보네. 아니, 그게 아니고 어차피 블랙박스에서 증거 다 찾았어. 모텔 다녀오는 것도 다 찾았고 말소리도 고스란히 다 담겨 있더라, 이 쓰레기야. 야, 너 지금 나 쳤어? 그래, 뺨 맞은 게 억울하니? 뭐가 억울해? 너가 맞을 짓해서 맞은 건데 뭐가 억울하냐고. 아, 그만 좀 때려. 이 여자가 미쳤노. 이거 놔. 너 나랑 결혼 왜 했니? 너 우리 부모님 자산 보고 결혼한 거 맞지? 그치? 무슨 소리야. 사랑해서 결혼했지. 너랑 나랑 연애했잖아. 1년 반 연애하고 결혼했잖아. 오해할 만한 일이긴 한데. 집어치워. 들어오지 마. 너 같은 놈이랑 살고 싶지도 않고. 이혼해. 이혼하자고. 야, 너 무슨 이혼을... 야, 어디 가? 어디 가냐고! 아이씨, 어쩌지? 몇 시간 뒤. 으이그, 그러니까 바람을 왜 피우기는. 아니, 일도 힘들고 집은 우중충하지. 분위기도 정 같지 않고 그러는데 새로 들어간 회사의 여직원이 뭐 만나고 싶다고. 그게 집엔 너가 유부남인 거 알아? 알면서도 만나냐? 아, 그 미친년이네. 모르지. 뭐? 아이고 내가 진짜 못 살아. 아 있어봐 내가 달래볼게. 애라도 있으면 애라도 보고 살라고 하겠는데 이혼 절대 안 된다. 알지? 나도 알지. 그리고 지금 이혼하면 저거 차도 다 뺏기고 그런댔다고. 엄마 아빠 그때 받은 예단도 싹 돌려줘야 할걸. 그때 그 돈만 해도 몇 천은 될 건데.
아이고, 내가 속 터져. 아니, 생전하지도 않는 짓을 하네, 얘가. 몰라. 나도 뭐 쓰인 사람처럼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있더라니까. 어쩌다 보니까 바람 피우는 놈이 이 세상에 어디 있냐? 어딨어? 아휴, 너 그리고 이혼 절대 안 돼. 지금 안 그래도 태욱이 여자친구도 인사 온다고 하고 상견례도 조만간 한다는데 이런 일 생겨서 책 잡히면 안 된다. 그 집 부모가 바람은 아주 질색팔색을 한다더라. 어떡하려고. 다은이 완전 화났던데. 너희 아버지랑 생각한 게 있어. 집 명의 돌려준다고 하래. 명의를? 그럼 나중에 이혼해서 다 뺏기면 어떡해. 뺏길 일 없어. 어차피 조만간 재개발 들어가게 되면 그거 팔아서 현금화해서 너희 집 살 때 보태자 하고 이 명의로 다시 집 하면 되지. 제 아버지 살 곳도 걸렸고 쉽게 이혼이라도 하겠니? 게다가 지금은 이대로 뒀다가 세금 폭탄 나와. 재개발에도 남는 거 없더라고. 그렇긴 하겠네. 어차피 우리 좋은 일이기도 하니까 그래도 너가 이혼하면 말짱 꽝이라고. 엄마 아빠 큰 결심한 거니까 잘 좀 하고 살아. 알았어? 네. 잠시 후. 얘 참아라. 지욱이 잘못했다고 반성 많이 한다. 바람을 어떻게 참아요? 이게 진짜 말이 되는 일이에요? 저희 결혼해서 이제 3년도 안 살았는데 무슨 바람이냐고요. 여자애가 달려들었대. 덤비는데 뭐 장사 있니? 남자들 다 그렇지. 아버지도 생각해야지. 우리가 미안해서 그러니까 이 집 네 명의로 돌려주고 너희 아버지 집도 우선은 아버지 명의로 돌려드릴게. 우리 믿고 살아라. 응? 집이 다 무슨 소용인데요. 그 인간이 바람 피운 사실이 그렇다고 없어져요? 예, 아버지 생각해야지. 그 연세에 오갈 곳도 마땅치 않으신데 뭐 그래. 융자까지 다 갚아주겠다고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돈 몇천 들어갔어. 너희 집이랑 너희 아버지 사시는 집이랑 다 하면 우리도 한 5천은 들었어. 그냥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 그게 남는 거다 생각하고. 아유, 내가 지우개 이놈 자식 다리를 똑 분질러 버려야지. 아가, 마음 풀어라. 어? 그래도 이혼은 안 했으면 하시니까 이렇게까지 하시겠지. 아빠도 사실 가실 데 없는데 지금 당장 이혼한다고 하면 막막하긴 해. 아빠 위해서라도 참아야겠지. 너 그럼 알아들은 걸로 하고 나 간다. 어? 내 죄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기분 풀어. 알았지? 나 간다. 나오지 마. 어머니! 그래. 이혼한다고 지금 뾰족한 수도 없고 나뿐만 아니라 아버지까지 명의해 주신다는데. 그래, 나 하나만 참으면. 몇 주 뒤. 다은아, 태욱이 여자친구 인사 네 덕분에 잘 치렀다. 고맙다. 너가 그래도 그 앞에서 내색 않고 잘 지내줘서. 집 명의는 다 확인했지? 네. 그래, 마음 풀어라. 그래도 이러는 시댁 어디 없다. 남편 바람 피웠다고 집 한 채를 턱 주는 집이 어디겠냐? 맞다. 세상에 그런 집 부모가 어디겠니? 지욱이 너 잘해. 내가 뭐. 우리 집 덕에 부모님까지 두 다리 뻗고 잤는데 나 빌 만큼 빌었어. 그래도 잘하라고 앞으로. 예, 너 설마 그 일로 아직도 지욱이 잡는 거 아니지? 얘기 안 해요. 그래, 남자 살다 보면 바람 피우고 그러기도 한다. 요즘은 이혼들을 너무 쉽게 해. 그러니까요. 살다 살다 이혼했다고 집까지 해줬는데 고맙다는 소리도 한 번 없고 말이야. 예, 잘 생각해야 한다. 너네 집이 누구 때문에 지금 먹고 사는지 잘 생각해. 네. 다 쓰러져가는 집 그것도 대출까지 껴서 넘겨놓고 뭘 다 사준 것처럼 생색이야. 저 잠시만요. 회사에서 급한 일로 전화가 와서 잠깐 나가서 전화통화만 하고 올게요. 응, 그래. 야, 너 그 여자랑 헤어지긴 했어? 헤어졌지. 확실히 헤어져.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알았다고요. 잠시 후.
걔 아버지가 재개발 추진하면 금방 진행될 거니까 잠깐만 거기 살다가 이사해야지. 다은이가 아직 모르지? 그 태욱이랑 결혼할 집이 거기 빌라 재개발 건설사인 거. 아직 모르지. 알면 머리 잘 돌아가는 애니까 눈치채고 절대 집 안 준다, 재개발 찬성 안 한다 해버리면 어떡해. 그래, 무조건 잘해. 납작 엎드려서 너를 싹 미게 만들라고. 그러고 나서 재개발 보상금 받으면 그때 싹 네 집으로 돌리고 그 아버지 집도 싹 다 달라고 해야지. 그러게 해야지. 사돈이 뭐라고 우리 돈으로 산 집에 살아. 너 바람 한번 비워서 아빠가 손해가 얼마나 큰지 아냐? 그 집에서 주는 월세도 끊겨서 그 집 대출금이랑 이자 다 해도 30은 남았는데 이 손해 막심이야. 그래도 뭐 거기 사돈이 열심히 뭐 해서 돈은 버나 따박따박 50씩 들어왔는데 대출금이나 잘 막아주면 좋겠네. 돈 생기면 더 갚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근데 그러고 나면 나 계속 살겠어. 다은이가 못 산다고 할 것 같은데. 그때 돼서야 이혼을 하든 말든 뭐 상관이 있냐. 너희 사돈 순에 빠져서 그거 도로 달라고 하면 줄 테니까 너 무조건 다은이 맘이나 잘 돌려. 그러고 나면 또 뭐 아쉬워서 할 수도 있고. 알았다고요. 그나저나 태욱의 그놈 여자친구는 헤어졌대요. 그놈이나 단속해요. 어이구, 내가 다 단돌이 하고 있어. 걱정 마라. 다은이 왔나 보다. 응? 어머, 너 어떻게 들어왔니? 제가 나갈 때 문을 잘 안 닫았나 봐요. 벨 누르고 보니까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그래? 아유, 문을 잘 닫아야지. 혹시 도둑이라도 들면 어쩌려고 그래. 조심성 없게. 죄송해요. 급히 나가느라. 저희 이만 가볼게요. 쉬세요. 그래. 조심히 가고. 오늘 수고했다. 지우가 얼른 가라. 네? 네. 다은아, 여보, 같이 가자. 그런 속셈으로 집을 넘겨줬어? 이거 완전 가족 사기단이잖아. 약 2주 뒤. 반갑습니다. 배우기가 아버님을 많이 닮았네요. 원치라니 잘생기셨습니다. 예. 태욱이가 아빠를 빼다 박았지요. 그치요, 여보? 아이고, 과찬이십니다. 우리 미네가 참하고 이쁘게 생겼어요. 아유, 애동이라 오냐오냐 자랐어요. 그저 많이 가르치고 많이 보듬어 주시죠. 아빠, 저 안 그래요. 그쵸, 어머님, 아버님? 예, 얘가 저희 집 복덩어리인데요. 세상에 이런 형사가 어디 있겠어요. 다만 우리 미네가 저희 집 식구가 된다는데. 그럼요, 복덩어리죠. 세상에 이렇게 큰 복덩어리도 없을 거예요. 다 낡아서 쓰러지기 전인 집 재개발 추진해주는 사돈인데 그런 복이 또 어디 있겠어요? 얘, 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사돈이 건설사에서 하는 소린가 본데. 얘, 너 뭐 잘못 알고 그러나 보다.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보, 여기가 어떤 자리인데 당신이 이렇게 나서. 아니, 두십시오.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 딸의 예비 형님 되실 분 얘긴데 이러둬서 나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어머님이 다 쓰러져가는 빌라를 가지고 계신데 재개발 추진을 그쪽에서 하시니까 어찌저찌 연줄로 선자리까지 따서 결혼에 목매는 걸로 알고 있고요. 도련님은 여자친구 따로 있으신데 결혼은 부모님 등살에 억지로 따님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예요? 이게 다 사실입니까? 이게 어디서 거짓말을... 아닙니다. 아니에요. 돈 많은 집 여자 어떻게든 물려고 발악하시는 꼴이 추하네요. 피는 참 못 속이나 봐요. 큰아들도 결혼해서 바람, 둘째 아들은 결혼도 전부터 양다리라니. 도련님, 아니, 태욱이 네가 한 수 위인가 보다. 야, 너 어떻게 우리가 너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너 우리가 그래서 집도 해주고 보상도 다 해줬잖아. 너희 아버지 살 집까지. 네. 다 쓰러져가는 집 그거 대출까지 껴서 주셨죠. 생생 내실 걸 내세요. 꼴랑 그거 얼마나 한다고. 형수. 그래, 뭐 형수든 형수님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겠니.
어차피 너랑도 남남 될 건데. 야, 이거나 받아. 이게 뭐야? 야, 이거 너... 그래, 이혼 서류야. 이혼하자. 너 아직도 바람 피우고 있더라? 뭐야? 이 정신 나간 자식이 너 아직도... 어머, 사돈 그게 아니라... 아, 참나, 이게 무슨 소립니까? 양다리라니. 미네야, 너 알았니?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태욱 씨? 아니, 자기야, 형수가 뭐 오해한 거야. 형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긴. 나 같은 피해자 한 명이라도 덜 만들려고 그러지. 우리 아버지 사업 망하니까 바로 돌변하는 당신들 보니까 내 결혼도 이런 결혼이었겠지 싶더라고. 저나 저희 아버진 이거 너무 늦게 알아서 결국 이렇게 됐지만 따님은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저처럼 당하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여보, 미쳤어? 그만 못해. 여보 같은 소리 하네. 이혼하자고. 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어머, 얘 일을 이렇게 만들고 어디가? 저기, 사돈, 잠시만요. 잠시만 얘기를 하시고. 됐습니다.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무슨 일인지. 당신들이 그러고도 사람입니까? 결혼이 무슨 장사예요? 한참 모자란 집, 그래도 우리 딸이 사랑한다고 하고 잘한다고 해서 받아줬더니 이게 무슨... 가자미네야. 네. 진짜 실망이야. 헤어져. 어머, 얘 미네야. 미네야. 사돈. 이름 부르지도 마세요. 너도 그딴 생각으로 날 만났다니 진짜... 어이없어. 내가 미치겠네. 야, 너희 뭐하고 있어? 넌 가서 네 차 잡아다가 아니라고 해명하라고 하고, 넌 가서 아니라고 말해야지. 엄마. 야, 미네야. 그보다 우리 집은 어찌 되는 거야? 그 빌라 그대로 제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야? 어머, 그러게? 우리 재개발 빌라 두 채나 줬는데. 너 이 자식 가서 당장 빌어. 집을 받아오든가. 내가 돌아버려. 어머, 이게 다 무슨 일이야? 완전 망했네. 잠시 후. 왜 안 열려? 야, 문 열어. 문 안 열어? 안 열어. 이 집 내 집이고 네 짐은 다 싸서 너가 사랑하는 내 연녀 집으로 보냈어. 뭐? 그걸 왜 거기로 보내? 보낼 거면 엄마 집으로 보내든가. 왜긴. 그 집도 딸이 그러고 사는 거 아셔야지. 처음엔 몰랐다 쳐. 지금은 알고도 만난다며. 뜨거운 사랑의 결실 잘 맺을 수 있길 바라. 너 진짜 너무한다. 사람 이렇게 밑바닥 치게 만들면 넌 남는 게 뭔데? 그리고 이 집이 왜 네 집이야? 우리 엄마 아빠 집이잖아. 야, 다 쓰러져가는 빌라 그것도 대출 끼고 사서 내 명의로 해봐야 꼴랑 몇 천이야. 그거 너희 집에 가져다 준 혼수 예단 다 하면 그냥 내가 준 돈 받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뭘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 줬다고 생색이니? 위자료나 뱉을 준비해. 뭐? 집 가져갔으면서 위자료는 무슨 위자료인데. 나 못 줘. 이 위자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넌 유책 배우자니까 나한테 위자료 줘야지. 바람 증거 차고 넘치게 모아서 법원에 제출했으니까 법원에서 보자. 찾아오지 마. 접근금지 신청할 거니까. 뭐라고? 넌 뭐 기다렸단 듯이 그러냐? 너 집 받고 나서부터 계속 계획한 거 맞지? 그치? 아니, 너희 집에 예비 올케 다녀가고 나서부터 그랬어. 너희 가족들 앞에선 살랑살랑 아닌 척 사람 구슬려서 이혼 못하게 하고 결혼하고 나면 그때 이혼하든 말든 하라며. 진짜 가족들이 뭐 다 단체 사기단도 아니고 뭐니? 뭐지? 설마 너 그럼 그날 다 들었어? 다 들었어. 괜히 나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는데 문 열어달라고 하기 번거로워서 문을 일부러 좀 열어놨었거든. 그랬더니 세상에 난 무슨 범죄 영화 한 장면인 줄 알았잖아. 며느린 남보다 못하니 너희 가족만 잘 살면 그만이야? 우리 아빤 너 일 힘들 때서 회사도 취직시켜주고 진짜 물심양면으로 도왔어. 꺼져. 경찰 부를 거야. 다은아, 야! 아이씨, 돌아버리겠네. 잠시 후. 엄마, 아파. 아프다고.
야, 이게 집애야. 이게 뭐야? 백다님이랑 놀아난 유부남 못 가지니 잘 가지고 계시다가 딸 전달해 주세요. 너 유부남 만났어? 아, 몰랐어. 모르고 만났다니까. 나도 피해자야. 정말 몰랐어? 그러면 지금 만나 헤어졌어. 헤어졌어. 엄마 머리 좀 놔줘. 너 사실대로 말해. 왜 말은 더듬어? 너 진짜로 헤어진 거 맞아? 아, 엄마 아프다고. 아빠, 엄마 좀 알려주세요. 네? 아, 여보, 이거 상간소장도 들어있는데? 너, 어머, 최근에 알고도 만났다고. 야, 이년아, 정신 나갔지? 그냥 죽어라, 죽어. 이리 와, 엄마가 머리 싹 다 뽑아버릴 테니까. 엄마. 약 2개월 뒤.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뭐야, 이혼은 어떻게 됐냐니까. 졌어. 집도 거기서 가는 게 맞고 위자료도 줘야 한대. 장인어른 집은 이미 매매로 된 거고 내가 유책 배우자라서 다운이가 혼수나 이런 문제들 문제 삼을 수 있어서 그럴 바엔 그 집 주는 게 낫대. 야, 변호사 잘 쓴 거 맞아? 내가 미치겠네. 아이고, 아들 두 놈은 그냥 놀다 여자의 환장해서 일도 다 그르치고 내가 못 살겠다. 아유, 내 돈. 아우, 뒷목이야. 여보. 됐어. 어차피 그 집, 그 미네네 집에서 재개발 손 떼버리면 다 쓰러져가는 낡은 빌라야. 그거 안 그래도 골치 아프고 그랬어. 그래, 그거 재개발 안 하면 완전 똥값이라며. 그거야 내가 지금 속상하니까 덜 속상하려고 하는 소리지. 아우, 속상해. 그래도 이 자식은 들었는데. 몇 개월 뒤. 응? 이 여편 내가 무슨 일이야? 여보세요? 아우, 좋은 소식 있던데 밥 한 번 안 사? 좋은 소식은 무슨, 내가 좋은 소식이 어딨어. 그 낡아 빠진 집 나한테 처분하고 참 오랜만에도 연락하시네. 뭐야, 소식 못 들었어? 거기 재개발 들어간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야, 거기 재개발 파투 났어. 거기 건설사에서 손 뗐다던데. 무슨 소리야, 보상 얘기하기 시작한 지 좀 됐다던데. 다들 자기 투자 성공했다고 얼마나 부러워들었는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거기 재개발 진행하고 있다고. 그 사돈들 집이라고 하지 않았어? 소식을 왜 몰라? 어머 세상에. 끊어봐.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럼 그 집이 보상을 받는다고? 안 돼. 내 돈. 그것이 내 돈을 다 벌어가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몇 시간 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한테 일도 맡겨주시고 그러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능력 있으시니까 도움 드려야죠. 안타까운 사고로 그런 일이 일어나셨다고 업계에선 다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가 도움을 더 받았죠. 따님 아니었으면 저희 딸 인생 진짜 망칠 뻔했지 뭡니까? 제가 딸을 잘 둔 덕에 이 힘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잘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야? 아니, 둘이 여기서 뭐 하시냐고요? 이봐요, 사돈. 내가 진짜 가만히 있으니까 만만해. 그 집 우리 집인데 누구 맘대로 재개발을 한다고 난리야. 내 집 내놔. 내 집 내놓으라고. 어허, 사람을 만만하게 본 건 그쪽 아니신가? 우리 딸한테 아들 바람 핀 거 눈 감아주는 대가로 나 집 주는 거였다며? 나는 그간 우리가 잘한 게 있으니 맘 편히 살라고 준단 말에 고맙다고 절이라도 해야겠다 했는데 나 참.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집 가졌잖아. 당신이 꿀꺽해놓고 재개발까지 한다고? 안 돼. 이거 난 절대 반대야. 반대를 그쪽이 왜 합니까? 이제 여기 빌라에 어떤 것도 소유하고 계시지 않은 걸로 아는데요. 아니, 그때 그래서 이거 재개발 안 할 거 아니었어요? 우리가 여기 집 있는 거 알고 계셨잖아요. 사업은 사업이고 그렇죠. 근데 마침 집도 다 소유를 넘기셨는데 제가 왜 이걸 안 합니까? 아주 빨리 처리해서 저희한테 도움 주신 분들한테 돌아갈 수 있게 해드려야죠. 뭐라고요? 어머, 다시 돌려받으려면 소송 비용이니 뭐니 남는 것도 별로 없어서 내버려뒀더니 그게 지금 그럼 얼마나 올라서 받는다는 거야? 내놔.
내 집 내놓으라고. 이거 놓으세요. 그러게 사람이 말이야. 있다고 살랑거리고 없음 무시하고 그렇게 사니까 이런 꼴을 못 면하는 거야. 알어? 그 집 줬다 재개발하면 뺏어갈 속셈이었단 거 다 알았는데 내가 미쳤어. 그리고 도의적으로 따져도 그 집은 내 것이 맞지. 말도 안 돼. 내 거야, 내 거라고. 내놓으란 말이야. 이거 이럴 게 아니라 경찰이라도 부르는 게 낫겠네요. 세상에 이렇게 염치 없고 아나무인이 사돈을 피하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야겠습니다. 아유, 내 돈. 내가 그거 기다린다고 몇 년을 갖고 있으면서 속으로 얼마나 썩고 살았는데. 아유. 며칠 뒤. 아이고, 머리야. 내가 진짜 배가 아파서 살 수가 없네. 그치, 평당 1,000만 원 넘게 쳐준댔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쥐고 있으면서 재개발될 때까지 기다렸는데. 아이고, 나도 주변 여기저기 알아봤는데 어떻게 못 가져온다고 했어. 그냥 이제 포기해. 며칠째 들어누워서 머리 싸매고 있으면 어쩔 거야. 어쩌긴요. 이제 진짜 믿을 건 태우기밖에 없어. 우리 태우기가 진짜 괜찮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래. 결혼정보회사? 거기에 돈 많이 주면 엄청 부자인 집이랑 매칭을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 돈은 또 어디서 가져와? 우리 이제 남은 거라고 이 집 하나랑 저기 어디 다 쓰러져가는 빌라 하나인데 그건 동네에서 반대가 심해서 아예 손도 못 댄대잖아. 그래서 이렇게 손 놓고 있어? 대출이라도 받아서 넣어줘야죠. 그거 뭐 해봐야 얼마나 되겠다고. 누구야? 태욱이 왔니? 엄마, 나 여자친구 데려왔어요. 여자친구? 여자친구 누구? 너 설마... 안녕하세요, 김지연입니다. 오빠랑 만난 지 오래됐어요. 엄마, 나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지연이 만날래. 엄마가 지연이 반대 많이 했던 거 알지만 나 이제 지연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아. 너 헤어졌다며? 왜 다시 만나? 왜? 최근에 다시 만났어요.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그때 알기가... 뭐야? 너 설마 이 여자 임신시켰냐? 야, 이 자식아! 네가 애도 아니고 사랑 좋다고 아무 여자랑 막 그렇게 결혼할 나이야? 몰라. 엄마 아버지가 하란 대로 해서 미네도 만나보고 있는데 결국 결혼은 파토나고 지연이 계속 보고 싶잖아. 부동산으로 재미 보시던 거 모자라서 이제 아들들 장가 잘 보낸 덕 보고 사시려고 하는 거 알겠는데 저 그거 못해요. 뭐야? 너 그럼 평생 아등바등 그렇게 살래? 너희 형 봐. 결혼 잘해서 얼마나 잘 살았었니? 그래, 형 보니까 알겠더라.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게 사람 인생인 거라고. 그렇게 잘 살던 사돈댁도 한순간에 망할 수 있고 지금처럼 엄마 아빠는 집 여러 채 있다고 그나마 그게 자랑이시던 분들이 집도 다 날리고 이렇게 지낼 수 있단 거. 저놈 자식이! 나 이거 허락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통보하러 온 거예요. 지연이 임신까지 한 마당에 나 지연이 못 버려. 지연이랑 둘이 같이 살림을 차려서 살든 할 테니까 두 분 맘대로 하세요. 야, 너 어디 가? 어머, 우리 마지막 희망이었는데. 자식놈들이 다 물러터진 칠푼이들만 있어. 당신 자식 교육을 어찌 시킨 거야? 어머, 지금 이게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거야? 자식들 뭐 나 혼자 키웠어? 어머, 이를 어째? 아이고, 태욱이 놈은 덧내 텄어. 이럴 게 아니라 그 지욱이한테 다은이 좀 잘 잡아보라고 다시 하면 안 되나? 뭐예요? 다은이요? 그 집 이제 다시 일어설 거 아니야. 그 빌라가 다 낡아서 쓰러져 가기 전이어도 그거 새로 싹 올리면 남는 게 꽤 될 건데. 그러려나? 있어봐요. 내가 같이 가서 저번처럼 잘 다독거려보면 또 애가 넘어올지도 모르지. 며칠 뒤. 잘 말해. 무조건 싹싹 빌어. 알았어? 아이씨, 몰라. 엄마가 하도 나 때문에 지금 말아먹었다고 하니까 오긴 했는데 진짜 이거 안 될 것 같다고. 시끄러. 10번째가 안 넘어가는 나무 없댔어. 예, 저기 다은이 아니니? 오, 맞다. 저기 다은아, 잘 지냈어? 누구세요? 전 댁 같은 분 모르는데요. 나잖아, 성지욱. 잘 지냈지? 저기 잠깐 얘기 좀 했으면 싶은데. 뻔뻔하다 정말.
나랑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데? 아주머니까지 여기 무슨 일이신데요? 다은아. 오랜만이지? 그동안 잘 지냈어?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죠. 멍청하게 머리 쓰다가 된통 당해주셔서 전 아주 꿀같이 하루하루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기분이 참 더럽네요. 예, 우리가 그래, 너한테 잘못한 일 많은 거 안다. 그래도 우리 진짜 양심 있게 너한테 서운하지 않게끔 줄 것도 다 줬고 너도 그 덕에 지금 편하게 지내고 있잖니. 그래서요? 뭐 이제 와서 내 몫이라도 달라 이거예요?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도 그간의 정이 있고 인연이라는 게 있는데 그렇게 무자래도 뚝 하는 건 아니다 싶어서. 있잖니, 그동안 우리 지욱이 반성 많이 했다는구나. 반성? 야, 넌 입이 없니? 너희 엄마 뒤에서 그렇게 계속 가만히 있을 거면 왜 찾아왔어? 바람 피우고도 당당하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하는 사람은 어디 갔니? 아니 그게 내가 뭐 여러 번 그렇게 말한 건 아니지. 너가 하도 사람 보면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그랬지. 진짜로 반성 많이 했어. 저기 다은아, 우리 다시 합치는 거 어때? 지금 들속이 너무 빤히 보이는데 내가 미쳤다고 그 말에 알겠다고 할 줄 알았니? 속이 보이다니, 우린 그런 뜻이 아니라 몇 달 동안 떨어져 지내면서 생각할 시간 가졌다고 생각하자. 우리 아버지한테 가서 집 내놓으라고 소리치고 난리치신 거 기억 안 나요? 그건 내가 너무 속상해서 미안하다고 내가 사과드리마. 진짜 머리에 뭐가 들었길래 기억 상실증 걸리셨어요? 벌써 치매는 아닌지 걱정되네요. 여태까지 한 행동들이 있는데 다시 잘 어림도 없으니까 둘 다 꺼져요. 너 엄마 그니까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아유, 내가 그나마 그거 처음 돈 좀 버는 건데 잘 때마다 눈앞에 아른거려 미치겠다고. 그렇게 저는 이혼 후 챙긴 집이 재개발이 되어 제법 괜찮은 보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어제 인연이 참 재밌게도 아버지와 올케가 될 뻔했던 여성분의 아버지가 사업상 얘기가 잘 통하게 되어 아버지도 재기를 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재개발도 다 끝나서 저와 아버지는 같이 지낼 수 있는 변두리 작은 아파트에서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 공사를 시작으로 다시금 탄탄히 회사를 키워나가고 계셔서 조만간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결혼이란 게 참 많은 아픔을 주긴 했지만 정말 힘든 시기 내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던 것 같고 최근 들은 이야기로는 전 시댁분들은 이번 재개발 일을 계기로 허황된 꿈을 쫓아 다른 재개발 건물들을 보고 다니신다고 하는데 결말이 예상이 되더라고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들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3년 전. 그래서 정말로 결혼할 거니? 응, 내가 하고 싶어. 연애 기간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좋은 사람이야. 아이고, 너 직장도 서울인데 결혼도 서울에서 하면 아무래도 얼굴 보기 힘들겠네. 미안해, 엄마. 뭘 미안해. 자기 짝 찾아서 결혼하면 좋은 거지.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잘 살 생각만 해. 사위 얼굴을 몇 번 못 본 게 좀 아쉽긴 하다만 원래는 같이 술이라도 마시면서 얘기 나눠봐야 되는데 그래야 괜찮은 사람인지 아빠가 확인해 주지. 에이, 그 사람 술도 잘 못하는걸. 이거 항상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라서 걱정 안 해도 돼. 그래, 너가 고민하고 내린 결정일 텐데 우리가 믿어줘야지.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그래, 남들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도 입사했고 조만간 결혼도 하고 우리 딸 정말 많이 컸네. 그래도 남편이 힘들게 하면 항상 얘기해야 한다. 그 외에 다른 것도 꼭 얘기하고. 그래,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너 혼자서 다 해결하려는 버릇 좀 고쳐라. 그게 오히려 걱정되고 신경 쓰인다. 알았어, 엄마. 자주 전화하고 집에 최대한 자주 올게.
그러면 되지? 그래, 이제야 아빠가 말하는구나. 정말로 결혼 축하한다. 고마워요. 나 잘 살아볼게. 우리 딸,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한다. 응, 엄마. 나 정말 남부럽지 않게 살 거야. 현재. 벌써 일어났어? 응, 그래도 일어나야지. 오늘 엄마 온다는데. 오늘이 어머니 모신다는 날이었나? 정신이 없어서 몰랐네. 당신 그렇게 신경 쓸 일 없으니까 어서 출근해. 그래도 바로 며칠 전에 연차도 쓸 수 있고 부럽네. 우리 회사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 결제 올리라고 그러는데. 아니야. 내가 연차를 거의 안 쓰다가 급하게 쓰니까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빨리 처리해 준 거야. 그래도 다음에는 연차 쓸 때 미리 말해줘. 알았어. 늦겠다. 어서 출근해. 당신도 어머님 잘 모시고 와. 3시간 후. 아이고, 여기까지 나오고 미안해서 어쩌노. 내가 알아서 찾아가려고 했는데. 응, 아니야. 집까지 오는 길 너무 복잡하잖아. 근데 아빠랑 같이 올지 고민하더니 결국 엄마만 왔네. 며칠 전까진 예약이 없었는데 갑자기 예약이 잡혔지 뭐니. 비수기라서 손님 없을 줄 알고 오늘 오겠다고 얘기한 거였는데. 그래도 일 많으면 좋은 거지. 근데 나 없이 펜션 운영은 할 만해? 지금은 네 동생이 일 거의 다 하고 나머지는 아빠가 좀 하지. 나한텐 거의 일도 안 시켜. 아주 심심해 죽겠다. 덕분에 우리 집 처음으로 오게 됐잖아. 결혼한 뒤로는 명절 때 항상 내가 갔으니까. 근데 명절 때마다 우리 집으로 와도 되는 거니? 나야 네 얼굴 보니 반갑지만 시댁에서는 괜찮다고 하셔. 시댁은 평소에도 자주 가는걸. 그리고 명절 첫날은 시댁에서 보내고 엄마 보러 가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김서방은 뭐라고 안 해? 같이 오는 게 아니고 항상 너 혼자서 오잖아. 난 처음에 둘이 무슨 일이 있는 줄 알았다. 그 사람 혼자 집에서 편하게 쉬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 비행기 타는 거 싫어하기도 해서 그냥 명절 첫날에는 시댁, 그 이후로 난 엄마 보러 가고 본인은 집에서 쉬는 걸로 결정한 거야. 그래, 너희들끼리 잘 얘기해서 결정했다면 다행이지. 그나저나 오늘도 김서방은 출근했니? 음, 아무래도 금요일이니까 연차 쓰기 힘들어서 내가 미리 얘기 안 하기도 했고. 나도 참 여기까지 와서 걱정만 늘어놓고 있네. 미안해. 아니요. 간만에 얼굴 보니까 하고 싶단 얘기들 하는 거잖아. 점심은 어떻게 할 거야? 집에서 먹어도 되고 밖에서 먹어도 되는데 엄마 좋은 쪽으로 해. 그러면 장 봐서 집 가자. 내가 만들어줄게. 아, 됐어. 여기까지 와서 뭘 고생하려고 그래. 내가 딸 맛있는 거 먹여주고 싶어서 그러지. 그래도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잖아. 이럴 때라도 너 밥 차려주고 싶어서 그래. 그럼 나 국수 해줘. 아니, 얘는 더 맛있는 것도 많은데 무슨 국수를 찾고 그래? 국수가 맛있기가 얼마나 힘든데. 난 서울 와서 엄마 국수가 맨날 생각났다고. 어이구, 알았다. 그러면 엄마가 국수 맛있게 만들어줄게. 응, 엄마가 택배로 보내준 김치도 있으니까. 그거랑 같이 먹으면 맛있겠다. 누굴 닮아서 이렇게 입맛이 소박한지 몰라? 누굴 닮았겠어? 엄마 닮았지? 아이고, 내가 못 산다. 최대한 맛있게 만들어줄게. 응, 고마워, 엄마. 그날 저녁. 아니, 아까 점심에 엄마가 해준 밥 먹었으니까 괜찮다니까. 무슨 저녁까지 준비하고 그래. 김서방도 퇴근하면 피곤하잖니. 집에서 먹는 게 훨씬 낫지. 그리고 내가 김서방도 항상 챙겨주고 싶었던지라 그래. 점심 먹기 전에 그렇게 많이 장볼 때부터 알았어야 됐어, 내가.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이야. 넌 그냥 식탁에 앉아 있어. 내가 다 할 거니까.
도와준다 해도 싫다고 그럴 거지? 잘하네. 거기 앉아서 엄마랑 얘기나 하고 있어. 아, 근데 엄마가 그러고 있으니까 친정 온 느낌이긴 하네. 요리 냄새도 그렇고 엄마 뒷모습도 그렇고. 오늘따라 엄마 보고 싶었던 티 많이 내네. 요즘 뭐 힘든 일이라도 있었어? 에이, 그런 거 없어. 다니고 싶었던 직장 다니고 결혼한 지도 3년 지나서 안정기인걸. 그래서 손주 소식은 없어? 갑자기 무슨 소리래? 너 말대로 결혼한 지 3년이나 지났으니까 물어보는 거지. 아직은 아이 키울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나도 회사에서 이제 막 직위에 올라갔고 남편도 회사에서 여전히 바쁘고. 그러게. 엄만 멀리서 살아서 손주 돌봐주기도 어렵네. 그리고 아직 난 자신이 없어. 내가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키우는 일 말이야. 아들 자신 없어도 배워가면서 아이 키우는 거지. 나라고 뭐 전부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너 키웠겠니? 엄마 아빠는 나랑 동생 잘 키웠잖아. 처음부터 잘한 건 아니야. 살다 보니까 어떻게든 된 거지. 그래. 아이 키우는 건 평생 공부해도 모자르더라. 이만하면 나 잘 컸고 엄마 아빠도 안정적이고 그것만 해도 대단하잖아. 난 그럴 자신이 없어. 항상 넌 그렇더라. 신중한 건지 겁이 많은 건지 확실하게 안전하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가질 않아. 문제 있나? 문제야 없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속이 탄다는 것만 빼면 그런 애가 결혼은 어떻게 했나 몰라. 그러게 말이야. 인생의 엄청나게 큰 결정 중 하나였지. 그러니까 엄마하고 얘기하고 싶을 땐 좀 바로 연락해. 일 다 결정 난 뒤에 통보식으로 연락하지 좀 말고. 걱정시키기 싫어서 그렇지. 그게 더 걱정이야.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얘기도 안 하고 물어봐도 입 꾹 다물고 있고. 그게 얼마나 속 터지는 줄은 아니. 엄마 걱정시키기 싫으면 차라리 말을 해. 알았어, 알았어. 오랜만에 보는 건데 잔소린 여전하네. 귀 따가운 거 보니까 엄마 건강 아주 튼튼하네. 나 아무 걱정이 없어. 말이라도 못하면 내가 안 이러지. 내가 못 산다, 내가. 나왔어. 장모님 안녕하세요. 김서방 왔어? 아이고, 일하느라 고생이 많았나 보네. 아닙니다, 어머님. 직접 요리하고 계셨어요? 내가 해달라고 한 거 아니야. 엄마가 고집 부린 거지. 누가 뭐래니? 내가 김서방 밥 차려준 적이 몇 번 없는 게 신경 쓰여서 온 김에 준비하고 있었는데 시간 딱 맞춰서 집에 왔네 그래. 네, 감사합니다. 옷 갈아입고 와. 같이 밥 먹자. 알았어. 다음날. 아이고, 아침부터 고생하게 했네. 혼자 지하철 타고 가면 된다니까 여기까지 데려다 주고 그래. 됐어. 엄마 이동하면서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 차라리 내가 운전하고 데려다 주는 게 훨씬 안심되지. 김서방까지 같이 오고 미안해서 어쩌노. 아닙니다, 어머님. 엄마. 이거 받아. 얘는 또 뭘 주는 거야? 됐어, 다시 가져가. 진짜로 얼마 안 넣었어. 엄마 아빠 둘이 밥 한 번 먹을 돈밖에 안 돼. 얘는 내가 이런 거 받으려고 온 줄 아니? 너 돈 받을 정도 나이 아직 아니다. 차라리 너 사고 싶은데 돈 써. 안 받으면 비행기 놓쳐. 빨리 받아. 안 그럼 안 보내줄 거야. 지 아빠 닮아서 고집은. 잘했어. 대신 엄마가 택배 보내는 거나 잘 받아. 그러려고 주는 거 아니야. 그냥 요즘 엄마 용돈 한 번 안 챙겨준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 좀 받아줘, 응? 아유, 알았다. 엄마 받아서 주머니에 넣었다. 됐지? 조심해서 가고 집 도착하면 꼭 연락하고. 알았어. 이 돈으로 아빠 좋아하는 고기 사서 같이 먹을게. 고마워, 딸. 응, 나도 집 도착하면 문자 남겨놓을게. 너도 주말인데 얼른 들어가서 쉬어라.
엄마 간다. 응, 알았어. 잠시 후. 당신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주말인데 아침부터 나와서 그래? 그래도 당신이 오랜만에 우리 엄마 얼굴 봤으니까 공항까지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응. 화났어? 아니, 화 안 났는데. 내가 그것도 못 알아볼 것 같아. 화난 거 있으면 그냥 얘기해. 안 한 건 아닌데. 장모님 굳이 안 받으려고 하는데 왜 돈 드린 거야? 응? 그냥 엄마 서울 오는 것도 힘들었을 테고 딱히 용돈 드린 적도 없다 보니까 이럴 때나 드리는 거지. 얼마나 드렸어? 그냥 10만 원? 요즘 물가 생각하면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그래도 아빠랑 저녁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 장인어른도 장모님도 아직 용돈 받으실 나이는 아니지 않아? 뭐 매번 드리는 것도 아닌데. 당신은 달마다 보내드리고 있잖아. 우리 집이야 워낙 힘드니까 그거라도 보내드리는 거고 당신 부모님은 돈 많이 버는데 왜 드리나 궁금해서.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 그냥 딸이 용돈 한 번 드린 거지. 아, 됐다. 그만 얘기할게. 할 말 있으면 해. 나중에 가서 딴소리 하지 말고. 집에 가서 얘기하자. 잠시 후. 그래. 그래서 뭐가 그렇게 화가 나는 건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쓸데없는 돈을 쓰니까 그러지. 뭐라고? 쓸데없는 돈? 아니, 현실적으로 놓고 얘기하자고. 당신 부모님 경제적으로 부족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보다 돈 많이 벌잖아. 그 사람들한테 10만 원은 돈도 아닐 텐데 그런 낭비를 왜 하냐는 거지. 난 그냥 엄마 챙겨주고 싶어서 드린 거야. 큰 의미 없어. 그리고 엄마 우리 집에 처음 왔고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아니지 않아? 우리 좀 이성적으로 대화하자. 당신이 한 행동이 문제가 아니고 당신이 그만한 돈을 줄 때의 마음과 당신 부모님이 고작 그 돈 받을 때 마음이 같겠어? 그런 걸 왜 따져야 하는데? 그냥 용돈 드린 거잖아. 당신 마음 편해지자고 돈 낭비한 거지. 꼭 그렇게 비약적으로 얘기해야 해? 당신 매달 돈 보내는 거 난 아무 말도 안 했잖아. 우리 집이야. 엄마 아빠가 퇴직했고 자식이 나밖에 없잖아. 당신은 동생도 있고 부모님이 현역이시니 얘기가 다르지. 10만 원으로 우리가 이렇게까지 싸워야 해? 당신이 돈 낭비만 안 했으면 나도 이렇게 얘기 안 했어. 아까부터 쓸데없는 돈이니 돈 낭비니 하는데 난 진짜 이해가 안 돼. 그냥 내 엄마라서 용돈 좀 드린 것 뿐이잖아. 그게 그렇게 나쁜 일이야? 나쁜 일이라고는 안 했어. 왜 안 해도 될 짓을 하냔 말이지. 나 그렇게 돈 못 버는 것도 아니야. 당신 집 대소사 있을 때 항상 내가 돈 썼고 당신은 당신 월급 알아서 쓰고 있잖아. 나도 나 하고 싶은 일에 돈 좀 쓰면 안 돼? 그럼 차라리 다른 곳에 쓰든가. 다른데 어디, 어디다 써야 옳은 돈인데. 내가 엄마한테 준 돈은 틀린 돈이라는 거야? 사실 그렇지. 뭐? 당신 시댁에 일 있다고 쓴 돈이 얼마인지 알아? 나 그 돈 쓰면서 한 번도 불평 안 했고 낭비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소리 들어야 돼? 누가 지금 그 돈 얘기하자고 있어? 서로 각자의 집에 쓴 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 난 오늘 장모님한테 보낸 돈 얘기만 한 거야. 시댁으로 보내는 돈은 다 사정이 있어서 보낸 돈이었잖아. 당신도 그 외에 달에 10만 원 용돈 보내드린다며. 그냥 그거랑 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너 진짜로 말 안 통한다. 그 10만 원이랑 방금 장모님한테 드린 10만 원이 같은 가치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건 당신 혼자만의 생각이잖아.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나도 우리 엄마 챙겨줄 수 있고 낭비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아, 제발 이성적으로 생각하자고. 당신이야말로 당신 의견 나한테 강요하지 마. 최소한 난 내 월급에서 돈 썼어. 그래서 시댁으로 보낸 돈은 불만이고. 불만 없었다고. 당신이 지금 이렇게 상황을 끌고 와서 불편해진 거잖아.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 아무튼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 당신네 집 잘 사는 거 뻔히 아는데 내가 불편해질 행동 안 했으면 좋겠어. 그래, 이제 이 얘기 그만하자. 난 나갔다 올게. 당신도 머리 식히고 있어. 어,
알았어. 며칠 후. 그래, 요즘 별일은 없었고? 장모님 한 번 왔다 가신 거 빼고는 별일 없었어. 아이고, 사돈께서 왔다 가셨니? 우리한테도 연락하지 그랬어. 멀리서 사셔서 만날 일도 없는데. 성의 보러 온 거고 하루밖에 안 있다가 가시는 걸 뭐. 그래, 그렇게 중요한 일은 아니었구나. 그보다 동혁아, 우리가 집에 일이 좀 났는데 도와줄 수 있을까? 무슨 일인데 그래? 네 엄마가 허리가 아프다는데 대학병원으로 가라는구나. 그냥 가자니 돈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어쩌나 싶어 아직 못 가고 있다. 그런 걸 왜 지금 말하고 그래? 얼른 말하지 그랬어. 네가 다달이 생활비도 보내주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얘기하니? 그 말은 됐고 병원 날짜부터 잡아. 내가 그때쯤 돈 보내줄 테니까. 아이고, 얘가 그렇게 큰 돈이 어디 있다고. 아, 됐다. 한의원 다니면 좀 나을 거야. 그러다가 더 병 커지면 어떡하려고. 병원은 때 맞춰서 가야지. 네, 어머님.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세요. 돈은 동혁이가 쓰는데 왜 네가 대답하니? 네? 엄마, 잠깐만. 우리 얘기 그만하자. 아니, 이 얘긴 꼭 해야겠다. 동혁이 너가 고생해서 번 돈 우리한테 다 보내고 있는 걸로 아는데 왜 며느리가 대답하니? 어, 어머님, 그 돈은 내가 결혼할 때 혼수 안 해온 건 내가 신경 안 쓰려고 했다. 네가 버는 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쓰는 것도 이해하려 했고. 근데 무슨 염치로 그렇게 대답하는 거니? 네? 무슨 소리세요? 동혁이가 다 말했다. 넌 벌어서 시댁에 한 푼 쓰지도 않는다고. 다 동혁이한테서 나온 돈이잖니. 근데 왜 네가 돈을 쓰는 것처럼 말하는지 모르겠구나. 당신, 이게 무슨 말이야? 아이, 미치겠네. 집 가서 얘기하자. 우리 집 구할 때 우리 집에서 전부 해줘서 당신이 혼수하겠다고 한 거였잖아. 또 집안 살림에 필요한 돈은 내가... 조용히 해. 나가서 얘기하자고. 당신 미쳤어? 당장 여기서 오해 풀고 가. 우리 엄마 아빠는 몰라도 되는 얘기야. 나가서 해. 동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니? 아니야, 아빠. 내가 좀 얘기 안 한 게 있어서 그래. 별거 아니야. 일단 나 가볼 테니까 엄마 병원비는 걱정하지 말고. 아니, 이대로 가자고? 내가 그렇게 당신 부모한테 돈을 썼는데 왜 내가 돈 한 푼 안 쓰는 며느리가 돼 있는 거야? 이걸 이 자리에서 해명도 안 하겠다고? 다시 말하지만 이건 우리 부모님은 몰라도 되는 얘기야. 아이고, 동혁아, 이게 무슨 일이냐. 무슨 일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가야지. 아니야, 엄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당신은 나 따라 나와. 너가 거기서 버티고 있으면 나 한마디도 안 할 테니까 알아서 해. 1시간 후. 당장 전부 얘기해. 당신 부모님께 어디까지 거짓말했어? 거짓말 같은 거 한 적 없어. 단지 부모님 걱정시키기 싫어서 누구 돈이라고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내가 보내니까 부모님은 내 돈인 줄 알았던 거고. 내가 혼수도 안 해왔던 건 무슨 소리야? 내가 집 사고 당신이 혼수하는 걸로 우리 약속했잖아. 남자 여자 역할 바뀌면 부모님들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적당히 말한 거야. 그러다 보니 내가 전부 다 있다고 착각하고 계시는데 사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정정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난 집도 안 해오고 혼수도 안 한 사람이 된 거네. 이 집값이 지금 얼만데 얘기가 그렇게 돼. 부모님은 그렇게 비싼 집인지 몰라. 그냥 내 사정에 맞춰서 둘이 적당히 구했다고 얘기했어. 그래. 그럼 집안 대소사 치른다고 보내달라던 돈은 다 자기 통장 통해서 나갔으니까 당신 돈인 줄 알고 있는 거고? 난 딱히 누구 돈이라고 얘기 안 했어. 당신 집에서 요구하는 돈들 다 내 월급에서 나갔어. 나는 알고 있으니까 상관없잖아. 부모님도 성이 네 돈이라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못 쓰니까 적당히 얘기하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난 돈 한 푼 안 내는 며느리가 됐는데 지금 이게 당신만 알고 있으면 되는 일인 줄 알아? 그리고 생활비 얘긴 뭐야? 그냥 10만 원 보내는 그거 말하는 거야. 누가 생활비를 10만 원을 보내? 당신 통장 내역 봐야겠어. 그만해라. 당신이 그렇게 말하면 무서울 것 같아. 지금 내가 더 열받아서 무슨 짓 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소리가 나와. 당신 이체 내역 여태까지 안 보고 살았던 건 내가
당신을 믿었기 때문이야. 근데 모든 신뢰가 무너졌네. 그래서 어쩌자고 나로. 당신 통장 내역 내놔. 좋은 말로 할 때. 왜? 너가 본다고 뭐 어쩌겠어. 자, 여기 있어. 뭐야? 내가 보낸 돈은 그렇다 치고 왜 다달이 20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야? 당신 이런 얘기 한 번도 안 했잖아. 그러면 부모님 직장도 안 다니는데 그냥 놔둬? 이래놓고서 우리 엄마한테 10만 원 준 걸 그렇게 뭐라고 한 거야? 왜? 한 푼이라도 너네 집으로 가야 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 전에도 얘기했듯이 당신은 여유 있는 집이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의미로 얘기한 거야. 반대로 우리 집은 당장 그 200만 원이라도 필요하다고. 세상 모든 기준이 당신 맘대로 굴러가나 봐. 돈의 가치도 내가 받는 처우도 다 당신 맘대로 하고 있네. 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집이라도 나가게? 아니, 내가 왜 내 집에서 나가? 우리 집이겠지? 공동명이니까. 한 푼도 보태지 않고서 지금 공동명이 운운하는 거야? 신 진짜로 뻔뻔하다. 난 틀린 말은 하나도 안 했어. 그렇겠지. 당신 머리에서 만든 당신 기준이니까. 그래서 그 기준 속에서 당신 월급은 당신 돈이고 내 월급도 당신 돈이고? 그렇게 나눠서 생각한 적 없어. 제발 좀 그만해. 진짜 넌 이기적인 걸 넘어서 답도 없는 놈이야. 상식도 말도 안 통하는 놈이랑 내가 어떻게 3년이나 살았는지 모르겠다. 당신 부모한테 이 일 전부 얘기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당신이 편하다면 알아서 해. 그래, 이제 내 맘대로 할게. 일주일 후. 그래, 할 말이 있어서 왔다는 건 알겠다. 그런데 왜 혼자 왔니? 저번처럼 동혁 씨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요. 우선 저희 결혼할 때 집 동혁 씨가 한 거 아니고 제가 한 거예요. 정확히는 저희 부모님 돈으로 구한 집입니다. 명의만 공동명이고 돈은 저희 쪽에서 다 냈어요. 그래서 혼수를 동혁 씨가 해온 거예요. 동혁이는 둘이 반반 보태서 집 샀다고 하던데. 저희 집 지금 13억이 넘어요. 동혁 씨가 부모님 도움 없이 6억이 넘는 돈을 마련할 수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 우리가 집 살 때 도와준 건 없긴 하다.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사는 집이니 공동명의여도 문제는 없는 것 같구나. 그리고 동혁 씨가 보내는 돈 중 생활비 200만 원 빼곤 다 제가 보내드린 돈이에요. 동혁 씨 월급에서 나올 수 없는 금액인 거 어머님 아버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문제여서 온 거니? 네? 너 지금 우리한테 남편 험담이나 하려고 온 거니? 아니요. 전 저번에 제가 돈 한 푼도 안 쓰고 있다고 말씀하시길래 해명하러 온 것뿐이에요. 그 사람 욕하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부부가 돼서는 어떻게든 남편을 챙겨주고 남들에게 인정받고 다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니? 내가 듣기엔 그저 네 돈 자랑으로 들리는구나. 아니에요. 전 그저 어머님 아버님께 제가 돈을 쓰고 있단 걸 알아주셨으면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할 얘기 다 했니? 네? 앞으로는 이런 걸로 혼자 오지 말고 둘이 상의해서 동혁이가 얘기하는 쪽으로 해주렴. 나 지금 이 자리가 굉장히 불편하구나. 이런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았고 어제 동혁이가 왜 말을 안 했는지 알겠구나. 그래, 우리는 편한 마음으로 동혁이 돈 받고 살겠니? 아니지. 이제 며느리 돈이니 더 눈치 보면서 써야겠구나. 전 그런 거 원한 거 아니에요. 그저 저희가 부부로서 한 사람만 고생을 하고 있지 않단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얼마를 썼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래, 알았다. 이제 됐니? 우린 네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구나. 아, 그래. 아까 네가 온다 그랬을 때 동혁이한테 퇴근하고 이쪽으로 오라고 했다. 동혁이랑 같이 네 집으로 가면 되겠구나. 어머님, 아버님, 진짜로 그 외에 저한테 하실 말이 없으세요? 그래. 여태까지 오해하던 게 풀렸다거나 제가 돈 한 푼 안 쓰는 사람이 아니란 걸 아신 거 맞으시죠? 딱히 오해한 게 있는지 모르겠구나. 어차피 부부 사이인데 누구 돈인지가 그렇게 중요하니? 들어보니까 사돈께 용돈 드린 걸로 얘기가 커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일은 둘이 수습하는 게 보기 좋을 듯 하구나. 그리고 돈 문제로 동혁이랑 다투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누가 보면 우리가 재산을 가로채기라도 한 줄 알겠다. 아니, 어머님. 제가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란 것 알잖아요. 그냥 오해해서 미안하다. 여태까지 돈 보내줘서 고맙다. 그 소리가 그렇게 어려우세요? 아까부터 왜 그렇게 누가 돈을 줬는지 집착하는 거니? 그냥 너가 대기업 다니고 돈 많이 버니까 쓰는 게 많은 것뿐이지. 우리 아들이 우리 챙기는 게 그렇게 보기 싫니? 동혁아, 마침 잘 왔다. 내가 아주 머리가 아파 죽겠구나. 도대체 결혼할 땐 안 그러더니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얼른 데려가라. 여기 다 끝났나 보네. 가자. 왜 이 집 사람들하고는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되는 느낌이지? 이 집 사람들이 미친 걸까? 아니면 내가 미쳐버린 걸까? 빨리 나와. 집 가서 내일 출근 준비해야지. 알았어. 3일 후. 저기, 내가 이만큼 얘기를 했으면 대답을 좀 해줄래? 잠깐만. 나 지금 입 열면 욕만 할 것 같아. 잠깐만 기다려줄래? 나 돌아버리기 전에 빨리 대답해줘. 나도 요즘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미치겠거든. 일단 넌 정상이야. 고마워. 아니 정말로. 저쪽들은 무슨 소리 짓거리는 거야. 나 진짜로 이해가 안 가. 벽에다 대고 얘기해도 저 대화들보다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게 작년이었나. 설날에 갔을 때 시댁에서 도대체 친정에 왜 매번 그 고생을 하면서 내려가냐는 거야. 말로 끝났으면 너가 지금 얘기하지도 않았겠지. 명절 비행기표 비쌀 텐데 돈 아깝게 왜 가냐고 말하더라. 시댁에 오래 있으란 얘기도 아니고 순전히 돈이 아깝다더라고. 그럴 거면 남편이랑 그냥 집에 가래. 내가 안 가면 펜션 자리 하나라도 더 팔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그때부터 알아봤어야 했네. 분명히 결혼 초반엔 안 그랬거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말이 안 통해. 저 세 사람끼리는 잘만 대화하는데 난 끼어들질 못하겠어. 그래서 자꾸 내가 기준이 이상한 건가 의심을 하게 돼. 너한테 들은 게 아니고 완전히 남한테 들었으면 그냥 효율에 미친 인간들로 들리긴 해. 근데 그걸 자기들끼리가 아니고 너한테 강요하고 있잖아. 그리고 내 돈을 그렇게 다 써놓고서 어떻게 미안하다, 고맙다 이런 말이 한마디도 없냔 거야. 남편이 거짓말을 한 것보다 시부모 반응이 더 충격적이야. 그냥 내가 남편 험담하는 거래. 유리할 땐 남편 돈, 불리할 땐 부부 돈이네. 그러게.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되네. 정리가 되는 거지 정상이라고는 얘기 안 했다. 내가 보기엔 좀 미친 것 같아. 전체적으로 식구들이 좀. 어떻게 해야 하지? 뭘 어떻게 해. 이혼하면 되지. 아이도 없겠다. 지금 문제될 거 없지 않아? 여태까지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지? 시부모님 말대로 부부가 해결해야 하는 일을 나는 못하는 걸까? 남들 다 하는 걸 내가 못하는 걸까? 야, 진짜 너 정신 차려. 너 거기에 휘말리면 그냥 인생 끝나는 거야. 그러면 앞으로 그들하고 엮여서 허송세월할 시간은 안 아까워? 그렇지. 내가 자꾸 왜 이러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나 혼자 미친 것 같아. 저들이 요구하는 걸 못하는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느껴져. 네가 점점 그렇게 생각하도록 한 거겠지. 솔직히 인간들 자체가 악질이라고 본다, 난. 시댁인 걸 떠나서 그런 사람들이랑 인간관계 얽히기 싫은 정도야. 객관적으로? 응. 친구를 떠나서 만약에 우리 팀 김 과장이 그러고 있어도 이혼하라고 할 거야. 네가 맨날 죽어라 욕하는 김 과장? 그래. 원수라도 네 상황이면 난 이혼하라고 응원해줄 거야. 그렇게 말해주니 좀 정신이 든다. 그러게, 나 왜 점점 말려들고 있었지? 네가 잘못한 거냐? 그렇게 만든 저 사람들이 잘못이지. 근데 이혼하면 여태까지 그 집에 보낸 내 돈은 다 없어진 거네. 집도 공동명의니까 반반으로 나눠야 할 테고. 진짜 손해만 보네. 너 진짜 요즘 어디 갇혀 살았니? 재산분할 소송해봐.
변호사비는 좀 들지만 네가 손해볼 일은 없을걸. 대기업 다니면 뭐하냐? 이런 것 하나 모르는데. 너 앞으로 한동안 자기 비하 금지야. 아, 그리고 되도록 휴가 얻어서 제주도 내려가서 부모님하고 며칠 있다가 와. 그럼 정신 좀 돌아올 거다. 너 지금 이 일 숨기면 부모님께 불효하는 거야. 알아? 아니야. 이 일 해결하고 집 가서 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래도 전화로라도 말은 해도 너희 어머니 맨날 도 이런 거 얘기 안 해서 속 터지는 건 알지? 맞아. 엄마도 그렇게 말하더라.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이런 속 터지는 얘기 들어주고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방향도 알려줘서. 야, 울지 마. 사람이 살다 보면 선택에 실수할 때도 있는 거고 그게 너는 결혼이었을 뿐이야. 그것도 저쪽에서 속인 거나 마찬가지잖아. 네가 잘못한 거 없어. 너한텐 고마워, 진짜로. 너 고마워랑 미안해도 금지야.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일 끝나면 밥은 사도 되지? 그래, 차라리 밥을 사줘. 앞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도 좀 알려주고 나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알았어. 연락 자주 할게. 그만 울고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야. 응. 3개월 뒤. 그래서 무슨 일로 날 부른 거야? 그냥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본론이나 얘기해. 당신이랑 빙글빙글 도는 얘기하는 거 지겨우니까. 우리 이혼 없었던 일로 하면 안 될까? 아직 다시 돌이킬 기회는 있잖아. 왜? 결혼이 이렇게 쉽게 바뀌는 약속은 아니잖아. 앞으로 서로 잘 이해시키면서 오해 없이 살 수 있다고 난 생각해. 이해시키려고? 나를? 당신은 이 상황에도 변한 게 없구나. 난 당신이 이해시켜줄 필요가 없어. 왜냐면 나도 그냥 평범한 인간이니까. 알아서 판단하고 알아서 이해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오해한 채로 헤어질 거야? 뭘 오해했는데? 나 이제 시댁도 당신도 다 어떤 사람인지 알아. 오해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란 것도 안다고. 넌 지금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잖아. 그렇지. 당신은 이상하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야? 우리 부모님도 지금 화나셨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키죠. 너희 부모님이 화나신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일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재산분할 소송 들어갔더니 아주 집 뒤집어졌다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금액이냐고 화가 났겠지.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대답할게. 난 우리가 부부로서 살면서 쓴 금액을 내가 너한테 줘야 된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어. 법이 그렇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법이 그렇다잖아.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당신이 틀렸다고 얘기하잖아. 뭐라고? 당신 번드르르한 말 듣기 귀찮으니까 잘라서 얘기했어. 어때? 좀 마음에 들어? 너 지금 나한테 무슨 소리라는 거야? 나보고 지금 틀렸다는 거야? 그래, 틀렸다고 얘기하고 있어. 원래 같으면 당신은 또 말도 안 되는 말들로 날 속이고 난 또 그 말에 속아 내가 잘못했다 생각하겠지. 내가 언제 널 속였다고 그래. 난 그냥 너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걸 말했을 뿐이야.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당신이 날 고치려 하면 그게 맞는 거구나 하고 넘어갔을 테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안 하기로 결심했어. 부모님이랑 약속도 했고. 너 지금 무슨 말을 했다는 거야? 우리 아직 이혼한 것도 아니잖아. 왜 너가 혼자 결정하고 부모한테 말하는 거야? 내 일이고 내 부모님의 일이니까 내가 결정하고 말하는 게 맞지. 왜? 당신이 맨날 고집하는 이성적인 대화를 하면 이혼할 일 없다고 생각했어? 너 너무 낯설다. 왜 이렇게 사람이 변했어? 내가 변한 게 아니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는 거겠지.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와 이혼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걸 보고 싶은 거야? 딱히 보고 싶진 않지만 그러면 좋겠네. 난 계속 힘들었으니까 당신도 나 때문에 힘들었으면 좋겠어. 우리 잘 살았잖아. 고작 장모님한테 10만 원 보낸 일로 헤어지고 싶지 않아. 그 일이 계기인 건 알고 있나 봐. 내가 앞으로 그런 말 안 할게. 부모님께 보내는 돈도 거짓말 안 할게.
난 이제 당신이 반성하고 변하길 바라지 않아. 그냥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정희야, 할 말 없으니까 갈게. 진짜.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우리 부모님이 너 설득 못하면 가만히 안 놔둔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속이 시원해. 이게 본성인가 봐. 여태까지 고분고분 말 들을 땐 안 보여주던 모습이네. 너네 부모가 돈 많으니까 왜 돈 주냐고 했고 우리 부모는 돈 없으니까 보내준 것뿐인데 뭘 어쩌라고. 잘못했으면 인정하고 사과를 해. 날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이성적인 당신이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너 진짜 돌아버렸니? 네 엄마 오고 나서 정신 못 차리고 아주 난동을 부리네. 네가 대기업 다니고 부모가 돈 많다고 해서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본데. 말 조심해. 지금 차가운 커피 시켜서 이거 뿌린 거지 뜨거운 거 시켰어도 망설임 없이 뿌렸을 거야.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건 너지 내가 아니야. 그리고 좀 그 찌질한 패배의식 좀 버려. 대기업 다니는 게 부러우면 노력을 해. 돈이 부러우면 밤을 새우더라도 죽어라 일을 하던가. 뭐 날 사람으로 만들어준 부모가 부럽다면 그건 어떻게 못하겠네.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게 제정신인 사람이 할 짓이야? 너보단 내가 제정신이야. 너야말로 본인이 무슨 말을 하는진 알고 살아? 내가 언제 너가 부럽다고 했는데? 난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항상 그러고 있잖아. 인간이 스스로 올라갈 생각을 해야지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기 자존심을 채워? 계속 그렇게 살 거면 그냥 나가 죽어 이 자식아. 난 이제 간다. 이러고 간다고? 이렇게 나 놔두고 간다고? 갈 건데. 뭐, 이번엔 비참하니까 가지 말라고 하려고? 그래. 사과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할게. 가지 마. 조금만 빨리 하지 그랬어. 내가 당신에게 정신 나가 있을 때. 그때라면 울면서 그런 말 해줘서 고맙다고 하며 받아줬겠지. 하지만 지금은 제정신이라서 당신 사과에 진심이 없단 거 잘 알겠거든? 전부 다 내가 사과한다고 받아줄 것도 아니었지. 자랑 가지고 노는 거야. 그간 본인이 한 일에 비하면 이 정도는 나쁜 축도 아닌데 뭘. 겉핥기 사과라도 받아봤으니 이제 정말 볼 일 없겠다. 야, 가지 말라고. 내가 이렇게 비는데도 갈 거야. 자꾸 착각하는 것 같은데 본인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내 인생에서 이제 당신은 아무 존재도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나 빨리 갚아. 죽어라 이래서 말이야. 6개월 후. 이 지지배가 인제의 얼굴 보여주네. 아주 엄마 속 타들어가서 죽는 줄 알았다. 밥은 잘 챙겨 먹었어? 잠은 잘 잤고? 우리한테 얘기 안 한 건 없지? 혹시나 그 뒤로 그놈이 찾아왔다거나 그러진 않았지? 하나씩 물어봐. 회사 연차 몰아서 쓰려고 지금 온 거고 밥 잘 먹고 잠도 잘 잤어. 얘기한 게 전부라서 숨기는 것도 없고 그놈도 찾아온 적 없어. 내가 쫓아가서 그놈 다리를 아주 분질러버리고 왔어야 됐는데. 내가 몇 번 못 보고서 결혼한다고 했을 때 말렸어야 됐어.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하고 그래. 나 그냥 안 맞는 사람이랑 살다가 그 사람 버린 것뿐이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 그래도 마음고생한 게 쉬웠겠니. 집에 온 김에 잘 쉬고 가야지. 먹고 싶은 거라도 있어? 엄마가 시장에서 뭐라도 사올까? 엄마, 왜? 이렇게 순수하게 서로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배웠어, 나. 아유, 뭘 그렇게 어렵게 말해. 내가 낳은 딸이니까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 아니야, 엄마. 세상이 다 그렇진 않더라. 그놈, 나랑 이혼하고 집으로 다시 들어가려다 내쫓겼대. 왜인지 알아? 어이구, 무슨 일이래 그건? 재산 분할하고 돈 갚아야 하는 상황에 그놈 혼자 갚으라고 쫓겨났다더라. 그중에 반 이상은 그 부모 손에 들어갔던 돈인데. 참 웃기지? 그건 좀 듣던 중 반가운 소식이네.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이 어울리겠구나. 그런 사람이 뭐가 좋아서 결혼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 내가 사람 보는 눈이 낮은 걸까? 네가 얼마나 신중한 사람인지 우린 잘 안다. 그냥 잠깐 실수했을 뿐이지.
크게 신경 쓰지 말으라. 그래서 당분간은 그냥 일만 하고 살려고. 엄마 아빠 집에서 쉬고 재충전해서 또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 이제 다 잊어버리고 살자. 앞으로 고생할 일 없을 거다. 엄마, 아빠, 항상 믿어줘서 고마워요. 내 소식 듣고 힘들었을 텐데 내색 안 하고 나 응원해줘서 감사해요. 앞으로도 믿음직한 딸로 남기 위해 열심히 살게요. 그래. 그래서 뭐 먹고 싶은데? 아, 진짜 이런 말하면 좀 받아주면 안 돼? 너희 엄마 쑥스러워서 저런다. 그냥 넘어가 줘라. 점심 뭐 먹을 거냐고. 국수 먹을게. 아주 국수 귀신이 붙었네. 알았어, 바로 해줄게. 있잖아, 아빠. 나 지금 딱히 불행하지도 않다? 그리고 나름대로 행복해. 그래, 우리는 그거면 됐다. 항상 네가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이다, 우린. 응, 앞으로도 난 행복할 거야. 그거면 된 것 같아. 우리 딸 정말로 다 컸네. 이제 걱정 없겠어. 사랑해요, 아빠. 그래, 나도 사랑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이혼을 한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저는 평범한 때 시댁이나 전 남편이나 평범하진 않았네요. 지금도 설명하긴 좀 어려운데 조금 이상한 집안이었습니다. 사랑은 없고 효율만 있다고 해야 할까요? 인간적인 면이 없고 아무리 평범하게 대화하려고 해도 말이 안 통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 공통점은 그거였죠. 무조건 자기들은 옳고 남들은 틀렸다고. 저는 그 사람들에게 휘둘려 제 자신이 모든 걸 잘못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자존감도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제 주변엔 저를 사랑해주는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릴 수 있게 도와줬죠. 저는 시댁에 쏟아부었던 돈을 돌려받기 위해 재산분할 소송을 했고 나름대로 제 재산을 돌려받았습니다. 아직 상처는 남아있지만 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간직하고 있었던 답답하고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